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잘 들려요? 방금 이거 연결 안 돼가지고 끊어졌었네. 어이씨, 다행이다. 필기만 하고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뭐야, 이렇게 안 들어와. 오케이. 체리나,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방금 그거 뭐야, 인터넷 상태 안 좋아가지고 살짝 끊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결했는데 됐네요. 보자. 아이고. 자, 여러분 학교 2018년 기출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라는 게 진짜로 옥스토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이 옥스토비 책이 진짜 이 데이터가 진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 옥스토비 책 텍스트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바꾼 거야. 이게 아마 유희 선생님 같은데. 그래서 그 지금 아마 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을 거고 이번 시험에도 무조건 나올 테니까 이거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선 문제는 KF라고 하는 어떤 녀석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거나 이온 결합 물질인 건 맞거든. 이게 왜 어떻게 이온 결합인지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포타슘하고 얘는 이제 알칼리 금속 포타슘, 할로젠 원소 플로라이드예요. 둘이 이제 반응을 해갖고는 하여튼 그 결합 길이가 2.17 옹스트롬이 됐다고 치자. 이때 여기서 두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하나가 요 보시다시피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타슘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양이온이 될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게 419kJ몰이고요. 그 다음 플로린, 얘가 전자를 받아들여 음이온이 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자친화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저 포타슘하고 플로라이드의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가 데이터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는 그 데이터의 방향이 좀 다른데, 자, 데이터의 방향이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온화 에너지는 419kJ/몰만큼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이게 흡열이에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모든 반응이 전부 다 흡열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전자친화도는 어떤 원소가 전자를 받아 음이온이 될 때, 물론 당연히 기체 상태, 다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 아니면 안 돼요. 그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받아 음이온이 될 때 나타나는 에너지를 발열 반응 기준으로 작성해 놓은 게 그게 바로 전자친화도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흡열 기준으로, 전자친화도는 발열 기준으로 에너지가 작성된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면 이온화 에너지는 이만큼 흡열이라는 얘기고, 전자친화도는 여기가 플러스면 그만큼 발열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관습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반응 형성 과정을 루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렇게. 자, 우선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우선 포타슘. 자, 얘랑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일족 원소니까요.
자, 근데 얘가 누구랑 만나냐면 플로라이드랑 만납니다. 자, 이게 바로 플로라이드인데 최외곽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왜냐하면 쟤는 17족 원소이니까 최외곽전자가 7개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전자 있죠. 얘가 여기서 없어지고 보시다시피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포타슘의 최외곽 전자가 플로라이드 쪽으로 이렇게 전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타슘인 최외곽 전자 하나를 잃고 1 플러스 양이온이 되었으며 이 플로라이드는 최외곽 전자 하나를 얻고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 거죠. 뭔데 이제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나중에 이렇게 가까워져서 포타슘은 1 플러스 양이온, 플로라이드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인 채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반응을 고전역학적으로 좀 분석해 보자라는 뜻이죠. 자, 요때 요 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오닉 페어, 우리말 번역은 이온쌍이라고 합니다. 이온쌍. 이게 이온쌍이다 아니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온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금속 양이온 원자 하나, 비금속 음이온 원자 하나, 그래서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가 진짜 이게 딱 이게 하나하나가 딱 이게 페어를 이루고 있는 거, 쌍을 이루고 있는 거, 이걸 이온쌍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실제로는 고체 결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훨씬 더 보통의 상태죠. 그래서 뭐 슬쩍 한번 그려보면 아이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자, 뭐냐면 정육면체고요. 정육면체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갈라서 8등분을 한 겁니다. 여기 사실은 여기 있는 포타슘, 양이온, 플로라이드, 음이온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저기는 플로라이드, 음이온 같은 플로라이드,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타슘, 양이온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요렇게 요래 요래. 그다음에 무게 중심이 하나 요래 요래.
그 다음 또 무게중심의 모서리에 하나. 이렇게. 포타슘은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선 꼭지점에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면의 중심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X축으로도 무한정 확장되고 Y축으로도 무한정 확장되고 Z축으로도 무한정 확장이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앞뒤로 계속 붙어서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무한기가 만나는 거죠. 물론 존재비는 1대1인 상태로. 그렇게 되면서 보통 뭐가 되냐면 고체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보통 이온결합 화합물의 보통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는 어떤 양이온 하나와 어떤 음이온 하나가 이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딱 쌍으로, 다른 거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이온쌍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선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과정에 대해서 살짝 미케니즘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줄게요. 자, 이게 전체 반응식입니다. 이 전체 반응식을 설명하는 미케니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자, 우선 첫 번째 스텝 1. 우선 포타슘 원자와 플로라이드 원자가, 자, 기체 상태입니다. 정말 이 원자 하나. 여기 최외각 전자가, 포타슘은 전자 하나, 플로라이드는 7개가 있다고 했죠. 이때 우선은 이 둘이가 거리상으로는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포타슘에 이 전자가 이 플로라이드의 빈자리로 이압하고 이제 이동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 2가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스텝 2는 이 포타슘과 플로라이드가 어쨌거나 무한정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 이 자리에는 전자가 비게 되고 이 자리에 새롭게 전자가 채워지죠. 그래서 포타슘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플로라이드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 것이 두 번째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모든 것이 그러하듯 공짜는 없죠. 뭔가가 됐다면, 뭔가 안 될 일이 됐다면은 뭔가가 공급됐어야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될 일이면 그만큼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잘 들리죠? 그럼 잘 보이죠? 아유,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이거 맨날 확인을 해야 되네. 재현이도 왔네? 오, 재현. 유민이, 최린이, 성추. 오케이. 좋아요. 좋아. 그래서 세상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그냥 된 건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놈의 전자를 어떻게 옮기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선이 그랬다 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선 어디에 나오죠?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시면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애덤 스미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선 얘기를 했는데,
뭐 여하튼 여기서도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전자를 뜯어다가 여기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공짜는 없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여기에 일을 해줬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와 여기서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와 여기서의 에너지 차이를 델타 E 무한대라 하자면 걔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저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플로라이드의 전자 친화도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공급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 포타슘의 이온, 왜 이온화 에너지냐면 포타슘은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양이온이 됐으니까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하는 거고, 플로라이드는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됐으니까 전자 친화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때 여기를 왜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에너지 체계가 다르다고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죠.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흡열 반응 체계고 전자 친화도는 항상 발열 반응 체계이기 때문에 둘의 에너지를 같은 선상에서 연산을 하려면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포타슘의 전자 친화도 아까 값이 얼마라고 했나요? 바로 419.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의 전자 친화도는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328. 해서 얘를 쫑쫑 빼주시면 이때 값은 얼마 차이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91kJmol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도 단위 체계가 91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3 최종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제 이 플로라이드하고 포타슘이 점점 가깝게 붙어서 요래 되면서 얘가 포타슘 양이온, 플로라이드 음이온이 가까이 만나 드디어 리온쌍을 형성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온쌍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2.17 옹스트롬이라고 우선 문제에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단계별 이 과정에 대해서 이런 이 뭐냐면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온쌍이 만들어지는데 포타슘 원자와 플로라이드 원자가 이온화가 된 다음 그 다음 이온쌍이 된 것이다. 아시겠죠? 그 사실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은 각 상태별 쿨롱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쿨롱 위치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한 다음에 거리분의 Q1, Q2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앞에만큼은 어떤 상수고요. 얘가 두 입자 사이의 거리고 Q1, Q2가 두 전하량의 곱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전기적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이 쿨롱 에너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스텝 2, 스텝 3에서는 확실히 전기적 입자가 나타나니까 스텝 2, 스텝 3에서 이 쿨롱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죠. 스텝 1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 스텝 1에서는 보시다시피 전기적으로 다 중성이니까 여기서는 쿨롱 상호작용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각각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저 녀석은 스텝 2입니다. 쿨롱 에너지인데 두 번째 단계
저 스텝 2에서. 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한 다음에 Q1, Q2 둘의 전하량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둘의 전하량을 곱하는데 이때 얘는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얘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그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 양이온 각각의 전하량의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 플러스 곱하기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무한정 멀죠. 자, 그 다음 여기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상수를 쓸 수는 있는데 여기에 편의상 짜잔 얘를 곱해 줍시다. 자, 짜잔 얘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야보가드로 수입니다. 자, 야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1몰당의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냐하면 앞서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 둘 사이의 차이인 이 델타 E를 도 모두 다 에너지가 킬로줄 퍼 몰로 나와 있죠. 이미 2단 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쿨롱 에너지들도 어떻게? 이렇게 퍼몰, 1몰당 에너지로 바꿔줘야 해서 그래야 이제 이 단위하고 이 단위 체계가 비교가 되겠죠.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 아보가드로 수가 없으면 실제 계산하면 억수로 작은 값이 나와서 여기 있는 얘하고 1대1 대응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몰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 곱해준 거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스텝 2에 대한 이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이온 사이의 쿨롱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계산해보나 마나 빵이겠죠. 뭐 하겠죠. 빵 나옵니다. 왜? 여기가 무한대니까요. 숫자가 뭐가 됐건 간에 무한대가 분모해 있으면 그냥 빵이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스텝 3에 대해서는 요 쿨롱 에너지가 자 어떻게 계산될 거냐. 자, 다 똑같습니다. 자, 4 한 다음 파이는 3.14 이렇게 쓰고요.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인데 필요하면 문제에서 줍니다. 대략값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 단위가 쿨롱 제곱 줄의 역수 미터의 역수 그 다음 자 NA가 뭡니까? 아보가드로 수죠.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고요. 단위 체계는 몰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전자 하나만큼 플러스 전자 하나만큼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 전하량을 숫자로 각각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플러스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겠죠. 그리고 이때 두 입자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2.17 옹스트롬이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를 넣어야 할 부분에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넣어주면 계산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막 약분을 하면 진짜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단위를 봅시다. 쿨롱 나가리 되겠죠. 쿨롱 제곱. 그 다음에 미터 마이너스 나가리 되죠. 그럼 어떤 단위만 남냐면요. 줄과 몰만 남아요. 즉 줄 퍼 몰 단위 체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숫자 얘를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40 킬로줄 퍼 몰이 됩니다. 자, 계산을 차근차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는 계산기를 확실히 써서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죠. 이때 학교 2년 정도 다녀봤으니까 알 텐데 계산기 때문에 감점된 적 되게 많죠. 그래서 저렇게 숫자가 자글자글 들어가는 문제는 계산기를 통해 실제로 숫자를 넣고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한번 다 써드린 거니까 허투루 보지 마시고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저 계산을 반드시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계산을 왜 했느냐? 바로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인데,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자, 보실까요? 볼까요? 자, 이게 지운다. 자, 이때 요 91이라는 요 숫자하고요. 그다음 0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거고 마이너스 640 있죠. 요 세 개의 숫자를 우선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리고 요 숫자, 요 숫자를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 세 개의 숫자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요거 여러분들을 인식했다고 치고 이제 지울게요. 자, 지운다. 자, 새끼 문제 2번은 지금 이런 식의 이온쌍 형성 과정을 과 관련된 위치 에너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라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과 관련된 그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렇게. 짜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많이 나타내냐면 바로 요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보조선은 뭐며 이 그래프는 뭐며 사실은 싹 다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주목할 사실 여기 그 다음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상태 1입니다. 상태 1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포타슘과 플로라이드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바로 여기. 자, 왜냐?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서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인력도 청력도 전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럼 인력도 청력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 사이 위치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스텝 1은 보시다시피 위치 에너지가 0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짜잔 갑자기 에너지적인 점프가 이루어졌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상태 2입니다. 뭐냐면 요 포타슘과 플로라이드가 무한정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얘가 양이온, 얘가 음이온이 돼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요 상황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왜 이렇게 에너지적인 점프가 이루어지느냐? 요때 델타 E 무한대만큼의 흡열이 이루어지거든요. 왜? 아까 이온화 에너지 흡열, 전자친화도 발열이라고 했었는데 그 차이만큼 흡열 반응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빼면 값이 91이 나오고 0보다 크니까 그 흡열이 된단 말이에요. 즉 이 상태에서 스텝 1에서 스텝 2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한 이 보조선, 이게 바로 91kJ/몰인 거죠. 즉 위치 에너지 0에서 어느 정도 흡열이 된다고 했는데 그만큼이 델타 E 무한되고 그걸 숫자로 계산한 91이 이 Y축에서의 좌표 9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게 바로 최종적인 상태 3 누구냐면 이온쌍 형성의 순간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타슘 양이온과 플로라이드 음이온이 이렇게 이온쌍을 만들고 있는 상황의 위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에서 2로 갔다가 3으로 가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지금 위치 에너지로 이리 표현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게 뭐냐? 자, 주어져 있는 상태 1이 됐건 2가 됐건 3이 됐건 뭐 아니면 여기 있는 뭐 포타슘이 됐건 플로라이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누구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얘가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겠죠. 왜냐하면 이 둘 사이가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커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얘 상태 3이 나타날 때 위치 에너지를 최소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최소 위치 에너지도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값을 어떻게 하면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중요한 이온 상태 중에 상태 3이 있고 상태 2가 있죠. 2와 3 사이의 에너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위치 에너지인데 2번 상태, 위치 에너지인데 3번 상태, 쿨롱 에너지인데 2번 상태, 쿨롱 에너지인데 3번 상태, 각각의 항들이 있겠죠. 맞나요?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2번 상태니까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고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쿨롱 에너지도 있겠죠. 2번 상태이면서 쿨롱 에너지가 있었을 거고요. 3번 상태이면서 쿨롱 에너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 관계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위치 에너지가 됐건 쿨롱 에너지가 됐건 두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 두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서로 다른 상태가 아니고 같은 상태끼리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체계가 위치 에너지 체계건 쿨롱 에너지 체계건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91이거든.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최소 위치 에너지죠. 그 다음에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는 아까 내가 숫자 외우라고 했죠. 0이라고 했고요.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는 마이너스 640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최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91 빼기 640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49kJ/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마이너스 549가 바로 여기에 있는 최소 위치 에너지의 값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단위체계는 항상 kJ/몰이고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이 숫자 등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둘 사이의 거리인 2.17 옹스트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완성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KF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묻습니다. 자, KF의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얘가 기체 상태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쌍으로 있다가 다시 정기적으로 중성인 포타슘 원자와 다시 정기적으로 중성인 플로라이드 원자로 쪼개지는 이 반응이 결합 해리 반응이거든요. 그럼 이때 이 차이의 에너지를 결합 해리 에너지 뭐 BE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이 상태하고 이 상태를 비교하면 얘는 보시다시피 상태 3이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상태 1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 나중이 어디고 처음이 어디예요?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이죠. 그럼 나중 상태 1 바로 첫 번째 위치 에너지에서 세 번째 상태의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0. 세 번째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49 해주시면 549 kJ/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라는 게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이 549가 실제 실험 결과랑 똑같겠어요? 조금 다르겠어요? 그 실제 실험 결과랑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네 번째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549가 실제 실험 결과랑 다르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지 논술하라는 말이 나와요. 당연히 어떻게 논술해야 되겠습니까?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논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이 교재의 해설지에 다 있습니다. All bonds have some degree of covalent character which involves electron sharing between the atom.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온쌍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인 쿨롱 인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의 플로라이드의 전자구름이 포타슘 쪽으로 이동하는 공유결합성이 약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양이온에 의한 음이온의 분극화라고 하는데, 그런 분극화 현상 때문에 이때 이 실험 데이터가, 이 계산한 데이터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논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재가 영어니까 영어 문장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설지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논리는 We have assumed that each ion is a point charge. In reality, the distribution of electrons around the fluoride ion is distorted by presence of the sodium ion. 자, 여기 이제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플로라이드의 전자구름이 포타슘 전자구름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것을 더해서 여기 있는 플로라이드 이 전자구름 자체가 찌그러져서 변형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폴라리제이션, 분극화라고 하는데, 그 덕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실험 데이터하고 계산 데이터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설명 자체가 조금 1번하고 2번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설명인데도 옥스토비 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전자구름하고 이 전자구름이 약간 공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유결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양이온이 플로라이드 음이온의 전자구름을 끌어들여서 플로라이드 음이온의 전자 밀도가 뒤틀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변형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플러스 양이온이 동그랗게 구로 있다고 쳤을 때 플로라이드 음이온이 이 상태에서 얘도 동그랗게 전자구름이 음이온이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 이 플러스 양이온의 어떤 인력 때문에 이 구름 모양 자체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구형 대칭성에서 벗어나서 이 비공호 전자쌍, 이제 이 플로라이드 쪽의 전자구름이 이렇게 플로라이드 쪽으로 일부 끌려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말로는 분극화, 영어로는 폴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온 결합으로 100% 가정했을 때의 계산과 실험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둘 사이에 전자쌍의 공유가 일부 있을 수가 있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플로라이드에서 분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가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산 결과와 실제 실험 데이터가 약간 차이 날 수 있다라는 논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시험에 이거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 나눠드린 자료에도 해설 자료가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배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답안지를 작성해서 좋은 특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